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3편 경찰법제론, 그 중에서 경찰 작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경찰 작용법이다 했을 때는 최초의 경찰 작용법, 행정경찰 장정입니다. 그죠? 1894년 제정이 되었고, 이때 이제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을 모방했다. 그죠? 그리고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은 프랑스의 제와 형벌법전, 그죠? 이걸 모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일단 경찰 작용이다라고 해서 작용이 뭐냐면 이제 드디어 경찰권이 국민을 만나는 겁니다. 즉 경찰권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이제 흔히 통합경찰작용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 이제 행정법이라고 그러는데 국가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인데 지금 우리 법제처에 의하면 4,000개 이상의 행정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시를 합격한 변호사들도 그리고 판사 검사들도 행정법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법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그죠? 그런 몇 가지 행정법만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경찰작용의 일반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작용법 있을 때는 결국에는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우리 경찰하고 관련된 너무너무 많은 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각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한번 모자라는 것이 통합경찰작용법 제정의 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경찰작용 일반법이다. 즉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라고 했을 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집법은 1953년 12월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 이제 최초의 경찰조직법은 경무청 관제직장 1894년이고 지금 현재 우리 경찰의 조직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경찰법이다. 1991년에 제정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경찰이 국민을 만나는 겁니다. 그죠? 국민하고 만납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이제 우리는 경찰권 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럼 경찰권은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협의의 경찰권, 그죠? 그리고 우리 경찰의 경찰권 했을 때 광의 경찰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의는 뭐고 협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협의의 경찰권을 설명하면 결론적으로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합니다. 국가의 행정 목적을 위해 가지고. 근데 이건 경찰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처럼 코로나19가 발생했다. 그죠?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도 합니다. 그죠? 뭐 건축법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또 예를 들면 산림청, 그죠? 누가 또 산불을 낸다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이것도 크게 봤을 때는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행정기관이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활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경찰권이라고 하니까 우리 경찰만이 사용하는 권한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찰권이다. 그 중에 협의의 경찰권을 했을 때는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죠. 그래서 국가 일반 통치권이 근거한 권력적 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의 경찰권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경찰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협의의 행정경찰, 그거와 똑같다. 협의 행정경찰이 행사하는 경찰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협의의 경찰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협의의 경찰권 행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산림청장 등, 그죠?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협의의 경찰권 행사 아닌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법정경찰과 국회경찰이다. 이거는 협의의 경찰권이 아니다. 이들은 특별 권력 관계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정 질서권은 판사에게, 국회 개헌권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왜 협의의 경찰권 행사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국가 일반 통치권에 근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은 이런 협의의 경찰권에다가 더하기 뭘 합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특징인 이제 수사를 합니다. 즉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경찰권 발동의 기초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법률 유보다. 자, 법률 유보는 법률 우위의 원칙하고 구별하면 좋다. 그죠? 그래서 법률 유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경찰관인데 음주운전을 단속하러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일반 시민, 야 경찰 네가 뭔데 내가 술 먹고 하는 건 내 자유지, 네가 뭔데 음주 단속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국민은. 자, 그럼 경찰은 설명해야 되는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도로교통법에 가지고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찰권 발동은, 즉 음주운전에 대해 가지고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다, 즉 법률 유보가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왜 음주운전 단속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는, 아니 법에 있다, 그 법이 뭐냐, 도로교통법이란 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가장 어려운 말로 했을 때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걸 우리는 법률 유보가 있느냐, 즉 법률 유보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런 음주 단속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불신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이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경찰이 만약에 음주 단속을 했다 그러면은 직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그 경찰관이 오히려 체포가 돼 가지고 교도소에 가게 된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법률 유보가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됐을 겁니다. 법률 유보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 자, 근데 이제 이런 법률 우위의 원칙은 이런 법이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테두리, 울타리, 이걸 벗어나는 경찰권 행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법률 우위의 원칙이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조금 더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개별적 구체적 규정이 있고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 구체적 규정은 뭐냐 그러면, 음주운전을 여러분이 경찰관이 돼 가지고 이제 합니다. 자, 그런데 0.03 또 아니면 0.01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재량이라고 했을 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재량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 출석하러 올 수도 있고 그 과목을 땡땡이 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수업에 참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재량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수업에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대신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너에게 재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량이 있다. 근데 방금처럼 0.03 뭐 0.01 이렇게 딱 됐을 때는 그 기준이 넘어서면 무조건 음주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죠? 면허를 정지하고 또 0.01이 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그럴 때는 재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개별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됐을 때는 경찰관에게 재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두리뭉실하게 규정이 됐다는 거죠. 두리뭉실하게. 그게 뭐냐? 개괄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일반 조항의 존재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즉 일반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일반 조항 내용을 보겠습니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애매한 조항이다. 즉 포괄적 조항이다. 개괄적이다. 아주 두리뭉실한 조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아니 도대체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했을 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건전하게 학업을 다 배웠습니다. 즉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자 공공의 안전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선뜻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렵다는 거죠. 저도 어렵습니다. 도대체 공공의 안전이 뭐냐? 또 공공의 질서주의라고 했을 때 도대체 공공의 질서주의는 또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전부 다 공공의 안전 나는 이렇게 본다. 아니야. 공공의 안전은 이거야. 이렇게 논의가 쭉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개괄적 포괄적 규정이기 때문에 재량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경찰관인데 가정폭력 위반 뭐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신고를 받고 간 겁니다. 근데 갔는데 그때 가보니까 이웃집하고 여러 가지 뭐 다툼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이 야, 내가 이제 경찰권을 발동해 가지고 이 사람들 수갑을 채워 가지고 그냥 완전히 경찰서로 데리고 와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훈계를 해 가지고 아이고 이웃끼리 지금까지 잘 싸우다가 갑자기 술 한잔 먹고 왜 그래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술 한잔 먹다 보니까 막 말싸움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명이 그냥 막 신경질 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야, 내가 원리 원칙대로 그냥 내가 잡아내야 될 것이냐, 그죠? 즉 경찰권을 발동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훈계를 해가지고 넘어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경찰권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술 먹고 하는 것이 시비가 발생해가지고 큰 사건을 발생하는 사례를 내가 봤다. 그래서 나는 경찰권을 발동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가해자가 되겠죠. 말싸움하고 뭐 병도 좀 던지고 했을 테니까, 그럼 그 사람을 내가 가정폭력 위반, 그죠? 뭐 등등 해가지고 내가 제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남편을 갖다가 빼낸다든지, 그죠? 또 이웃집하고 뭐 분쟁이 발생했다, 그죠? 그럼 또 내가 그 법적인 근거에 가지고, 그죠? 경찰과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 그죠? 위험의 방지, 이걸 또 내가 근거를 해가지고 그냥 경찰권을 발동해가지고 경찰서로 아니면 지구대로 데려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유, 이런 것까지 다 잡아넣었다거나 우리가 뭐 어떻게 되냐, 그럼 경찰서가 뭐 포화 상태가 될 거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넘어가자. 그래서 예를 들면 경험 많은 선배 경찰관이 있다, 이런 것들은 큰 사건이 안 돼 하고 경찰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려운 말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으면 경찰관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재량이 없다. 그런데 방금 두리뭉실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살다 보면. 그럼 그럴 때는 우리가 경찰관이 재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개별적 구체적 규정이냐, 아니면 개괄적 포괄적 규정이냐 라고 구별을 합니다. 자, 이제 일반조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조항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반적 숙군조항에 의해 가지고 경찰이 여러가지 경찰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그런 됐을 때 경찰관의 처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경찰관의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허용할 것이냐 허용하지 않을 것이냐 라는 것 때문에 이게. 자, 그럼 예를 들면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라고 했을 때, 지금 예를 들면 집회 시위를 하는데 막았다. 그러니까 이제 주최자 측에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초유의 사태죠. 한 번도 이런 집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근데 경찰이 이런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금지하려고 합니다. 경찰은 솔직히 뭐 여러 가지 뭐 정권의 요구도 있고 뭐 있죠. 자, 그런데 드라이브 스루를 금지하는 그런 법 규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없죠. 이건 뭐 예상을 전혀 못했던 그런 집회 시위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경찰은 막고 싶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앞전에 뭐 여러 가지 집회 시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확산이 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근데 막고 싶은데 경찰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막을 것이냐,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럴 때 이제 만능의 해결사가 뭐냐면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입니다. 그래서 막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집회 시위하러 갔는데, 아니 경찰관이 무슨 근거로 자동차에서 내가 안전하게 이렇게 집회 시위하는데 그걸 왜 막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경찰이 뭐라고 하냐, 선생님 죄송하지만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막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국민 입장에서는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럼 거기 다툼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 경찰권 발동이, 즉 경찰권 행사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소송까지 가겠죠. 자, 이렇게 이제 경찰관이 재량이 있다는 거죠. 막을 수도 있고 안 막을 수도 있다, 그죠?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어려운 말로 뭐냐면 경찰 편의주의가 발생했다. 이 말은 경찰의 재량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독일 판례에서 인정이 됐고 우리나라도 판례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자들 간의 다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 조항을 이해를 했습니다. 일반 조항은 뭡니까? 두리뭉실한 조항이다. 한마디로 두리뭉실한 조항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조항이 뭐냐? 우리는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 즉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는 그 두리뭉실한 조항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